깜짝 놀랐다니까. 밤새 공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잠은 푹 주무셔야 되지. 여러분, 잠을 적게 자면 안 돼요. 적어도 하루에 4시간은 푹 주무시고 공부해야 되지. 설마 뭐 6시간 자고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냥 4시간은 푹 주무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3시간 자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사면에서 어제 시어머니가 올라와서 하나도 공부 못했다는 등, 아니면 한 잔에서 공부 못했다 이런 말이 있죠. 다 뻥입니다. 밤새 공부하고 나서 그런 소리 합니다. 절대로 그 말 듣고 뭐나 나도 놀아야 돼 그러면 큰일 나. 친구에서 놀았다는 등 모두 야구장 갔다는 등 뻥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는 사람은 주의해야 돼. 밤새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주무시는 겁니다. 집합법 봅니다. 집합법. 자, 한동 건물입니다. 건물은 한동이라는 부동산이 몇 개입니까? 한 개죠. 그럼 소유권도 몇 개 돼야 된다? 일물건조에 따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한동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뭘 갖추게 되느냐? 독립성을 갖추게 돼요. 그럼 그 부분만 따로 구분해서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이게 구분 소유권이고, 일물건조 이외죠. 이거는 이제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거하고 사용 방법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건물을 관리하고 소유권을 어떻게 행사할 거냐, 에 관해서 법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 소유권이 있는 이 건물을 무슨 건물이란다? 집합 건물. 그 건물의 소유권을 어떻게 행사할 거냐,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뭐에 관한 거?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시험에 두 문제로 올 때는 관리의 3문제, 소유의 3문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여기도 이제 소유에 관한 거, 관리에 관한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는 구분 소유권,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까지가 소유권 행사에 관한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먼저 세 가지가 문제됩니다. 첫 번째, 요 경우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되는 부분,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되는 부분, 건물 부분을 뭐라 그런다?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 둘, 짹짹 이렇게 만들 거야. 말 용어를 못하면 이제 그런다. 하나, 둘, 짹짹 그럽니다. 이 구분 소유 건물 부분을, 이 말을 못해. 말을 전유 부분이라 말을 해야 되는데, 전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 부분을 뭐라고 한다? 공용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있으면 반드시 토지를 이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겠죠. 그 토지 이용권, 대지 사용권, 이렇게 세 가지가 소유권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전유 부분은 뭘 전유 부분이라고 한다 했죠?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되는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구분 소유권은 전유 부분을 소유하는 목적입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구분 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객관적으로 구조상, 이용상 뭘 갖춰야 된다?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부분이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 때를 기준한다? 구분 소유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합니다. 되겠습니까? 구분 소유가 성립하는 시점을 기준합니다. 따라서 3번을 먼저 보세요. 공동 대표소나 아파트 지하실 있죠? 이런 것은 전유 부분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설사 나중에 그걸 단독 이렇게 되면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 나홀로 아파트는 동이 크지 않지 않은 그런 동들 보면 지하실이 있어요. 그 지하실 한 칸에 경비원이 아파트 관리소장도 되고 경비도 내고 되는 사람 있죠. 나홀로 아파트는 사람 몇 사람밖에 없다? 소장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 그분이 아파트 관리 그 앞에 수의실에 앉아서 수의도 되고 뭐도 된다? 관리소장 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통 보면 아파트 지하실에 살고 있어요. 거기 보면 전기장판 놓고 살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완벽하게 살림살이 하잖아. 여기 보면 수도도 끌어 들어가 있다니까. 전유 부분이 될 수 있게 없게? 없다니까.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는 구분 소유가 성립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개조한다고 해서 그게 공용 부분이 전유 부분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거 아닙니까? 공동대표소나 아파트 지하실은 전유 부분이 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구조상, 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 그럴 때 지금 이것도 구조상, 용상, 독립성이 있습니까? 이 건물. 있을까 없을까요? 이 건물은 1, 2, 3, 4층, 5층이 구조상, 용상, 독립성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1층 소유자와 2층 소유자가 다르면 집합 건물이에요. 당연히 지금 되지. 만약 이거 아파트로 생각해 봐봐. 이 정도면 얼마나 넓은 집인데. 그러니까 됩니다. 그런데 구조상, 용상, 독립성에 따라도 반드시 구분 건물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부 자기 소유로 할 수 있어 없어요? 따라서 구조상, 용상, 독립성에 있더라도 그걸 구분 건물로 되기 위해서는 내가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의사, 무슨 의사가 있어야 된다? 구분 의사가 있어야 돼. 그 구분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가 무슨 행위? 구분 행위입니다. 따라서 구조상, 용상, 독립성 있고 플러스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된다? 구분 행위가 있어야 돼요. 만일 여러분 보세요. 한 동이 있었습니다. 이 한 동을 건물 소유자가 정축을 했어요. 그 정축 부분이 구조상, 용상, 독립성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구분 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한 동 건물 표제부에 표시 변경 등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 이걸 구분 건물로 하겠다 말입니까? 안 하겠다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구조상, 용상, 독립성이 있더라도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한 건물로 등기하면 구분 건물이 안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십시오. 2번 소유자가 기존 건물을 청축한 경우 그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마치던 등기를 정축 건물 현황과 맞춰 한 동 건물로서 표시 변경 등기하면 그것은 구분 건물을 하지 않고 전체를 한 동 건물로 하는 의사로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구조상, 용상, 독립성이 있더라도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된다? 2번 구분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구분행위란 판례가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법률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분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191페이지 2번을 보십시오. 판례입니다. 구분행위는 일종의 무슨 행위다? 법률행위이고 그 시기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처분권자가 구분 의사를 외부에 뭐라고? 표시하면 구분행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 구분행위를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 보통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건축 허가를 받고 분양합니까? 안 합니까? 아파트 분양을 하죠. 그래서 분양 공고를 냅니다. 그러고 나서 건물 신청하죠. 아파트 다 신청하고 나서 분양 공고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구조상, 이용상 뭘 갖춘다? 독립성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나 구분 등기부에 뭘 한다? 등기 등록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근데 종전 판례는 이 두 개가 합치지야만이 구분 소유가 성립하는데 언제 구분 소유가 성립하느냐?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등기합니다. 그럼 처음에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그러면 건물이 소유권이 성립하는 시기는 보존 등기 때입니까? 건물이 완성됐을 때입니까? 완성됐을 때 아닙니까? 그럼 이때도 언제 구분 소유가 성립하느냐 이 말입니다. 두 개가 합쳐져야 되겠죠. 그러면 구조상, 용상, 독립성을 갖췄잖아. 그러면 옛날에는 판례는 종전 판례는 구분 행위를 언제 할 수 있냐면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거나 아니면 건물 등기부에 등기할 때 요때 무슨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고? 구분 행위가 있었다고 봐요. 요때 구분 의사를 표시했다고 봅니다. 그럼 언제 성립한다는 겁니까? 요때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는 거 했잖아요. 근데 판례가 전원 합의체 판결로 변경이 된 겁니다. 아니다. 꼭 등기 등록할 때 구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건축 허가를 내거나
분양 공고를 낸다. 분양 공고를 낼 때 벌써 신축되는 건물을 1층, 2층 따로 분양한다는 것은 나는 신축될 건물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구분 건물을 하겠다는 의사로 봤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무슨 행위를 했다는 겁니까? 이때 구분행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때 구분행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뭘 했다? 구조상, 용상, 독립성을 가졌으니까 언제 성립한다? 이때 성립한다고 봅니다. 완전히 성립 시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2의 연속 시험에 출제됐어요. 3번 이야기입니다.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허가 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해서 장래 신축된 건물을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되면 그때 구분의 존재를 뭐 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구분에 해당하는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등기 등록되지 않더라도 그 시점에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비록 2번 시험에 답으로 출제됐지만 이건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야 돼요. 전원 합의체 판결 중에서 유효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반드시 등기 등록되어야만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등기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권 성립합니다. 자, 요게 원칙인데 방금 여러분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런데 구조상 독립성은 없고 이용상 독립성만 있는 외가 있어요. 그게 동래문에 가면 두타라고 있죠. 그 두타에 1층, 2층 올라가 보면 올라가자마자 101호, 102호, 103호, 102호 있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 매출액이 상당히 크죠.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 출입문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저녁이 되면 포장 같은 거 해놔 덮여놓고 올라간다니까. 그러면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데 뭐가 없다? 구조상 독립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때가 지금 구분 건물이 돼서 안 돼서요? 안 된다니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된다니까. 그래서 구분 건물이 안 됐어요. 그럼 사고 파는데 굉장히 곤란한 거죠. 임대차는 될지 몰라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곤란을 느낀대. 왜냐면 매출액은 큰데 소유권 대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법을 개정을 했어요. 원래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용상 독립성만 있더라도 구분 건물로 인정하는 외의가 있어요. 그게 구분 점포입니다. 되겠습니까? 상가 건물 무슨 점포? 구분 점포는 뭐만 독립성만 있으면 된다? 이용상 독립성만 있으면 구분 건물로 인정해 줍니다. 이걸 구분 점포라고 해요. 그럴 때 하나 외워야 될 게 그게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 돼야 된다?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판매 및 운수 시설일 때만 인정해 줍니다. 대신 집배송 시설은 제한되어 있어요. 너무 상세한 것은 말고 바닥 면적 합계 그리고 판매 및 운수 시설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하나 법조문 외울 것.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 설치 및 보존 후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 손해가 발생한다. 그럼 그거는 어떤 부분에?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게 이제 정말 문제가 많은 게 밑에 집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 연립주택 같은데 밑에 화장실에 물이 샌다. 그럼 우리는 쫓아오고 위에 층 가죠? 그럼 위에 층한테 물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참 그게 여러분 공용 부분에 하자입니까? 전유 부분을 하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유 부분을 하자로 인해서 그 사람이 고쳐줘야 되지만 공용 부분이면 위에 층이 고쳐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꼭 우리는 무조건 위에 층이 가지만 실제로 그 건물이 물이 어디서 새는지 알 수도 없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공용 부분은 하자도 많은 겁니다. 야간 지금 여기서는 법조문은 전유 부분에 속하는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면 그 부분은 전유 부분이 아니고 어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만들어둔 겁니다.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에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잖아. 조용하다, 조용하다. 자, 법정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 공용 부분은 다른 말로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한동 건물로서 전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뭐라 그런다? 법정 공용 부분 혹은 구조상 공용 부분입니다. 복도, 엘리베이터, 지붕 이런 것들입니다. 복도, 엘리베이터 등기부 본 적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등기부 자체가 없어요.
당연히 공용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약에서 공용 부분이 된 걸 뭐라고 그런다? 규약상 공용 부분 그럽니다. 대표적인 아파트 관리실 이런 것들이죠. 입주자 집회소, 노인정, 아니면 유치원 이런 것들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어디에 해당된다? 전유 부분입니다. 그러나 규약에서 구약이나 공정정서에서 공용 부분이 된 겁니다. 그럼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이 아니니까 이거는 전유 부분에 해당되지만 약속에서 공용 부분이 되니까 이거는 공용 부분이란 취지의 등기를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표제부에 공용 부분이란 취지의 등기를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 공용 부분은 사용이 아니 됩니다. 갑골고는 사용이 안 돼요. 이게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공용 부분은 누구에게 기속되느냐? 원칙은 공유자, 전원에게 공유에 속하겠죠. 근데 시험에 나올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공용 부분은 언제나 구분 소유자 전원 공유에 속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일부 구분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것은 그들 구분 소유자만의 공유에 속합니다. 그들 구분 소유자만의 공유에 속합니다. 이걸 뭐란다? 일부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꼭 공용 부분은 일부 공용 부분이 있다는 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 공용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단을 따로 구성할 수 있고 관리단 집회도 따로 합니다. 완벽하게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용 부분이 있으면 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구분 소유자의 어디에 속한다고? 공유에 속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공유가 속하니까 당연히 지분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그 지분은 무슨 비율에 따를까요? 면적 비율이지 가격 비율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분은 공용 부분은 결국 뭘 위해서 존재합니까? 전유 부분을 위해서 존재하죠. 따라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지분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그래 이걸 뭐란다? 일체성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지분의 일체성인데 이것도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13조는 첫 번째, 공유자는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 이 말은 전유 부분이 처분이 되면 공용 부분 지분도 같이 간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공용 부분 지분은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특약해도 돼, 안 돼? 안 됩니다. 규약으로도 정할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지분을 다른 사람이 넘기면 잘라고 있을 수 없지. 따라서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의 특실 변경은 따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요 사망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죠.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의 특실 변경은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일 아파트 701호 소유자인 갑입니다. 그럼 이분은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까? 대지 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만일 건물을 을에게 매매했다. 그럼 이 지분 따로 이전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더라도 이 지분 이전됩니다.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의 특실 변경은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등기부에 없어요. 엘리베이터 등기부 있어 없어요? 없고 규약상 공용 부분 아까 규약상 공용 부분이란 취지의 등기를 한다 했죠. 그럼 갑골고에 내 지분이 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따로 등기 안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공용 부분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럼 공용 부분에 관할 때 발생된 채권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 보면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특별 승계인에게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컨대 공용 부분이란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그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근데 이걸 을에게 만일 목적물을 매매했습니다. 그 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게 없게 있다. 그 뜻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채권이 승계된다는 겁니다. 무엇에 발생된 채권? 공용 부분에 발생된 겁니다. 전유 부분은 안 돼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 발생된 채권입니다. 자, 다음에 2항 이것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공용 부분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 부분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공용 부분 관리비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 방금 말했던 제가 아파트를 다시 봅니다. 자, 아파트 701호 소유자가 있는데 아파트는 뭐가 있다? 관리비가 있어요. 근데 이 관리비를 지금 연체하고 있어요. 연차는 도중에 아파트를 매매해서 을이 현재 소유자입니다. 그럼 방금 채권도 승계한다 안 한다? 특별 승계내기도 행사할 수 있다 했잖아. 그럼 공용부분 관리비도 결국 뭘 받는다는 겁니까? 승계됐죠. 근데 이 관리비가 승계되는데 전유부분 관리비도 있고 공용부분 관리비도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뭐는 안 된다고? 전유부분은 승계 안 되고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됩니다. 근데 전 소유자가 공용부분 관리비를 연체했기 때문에 뭐가 붙어 있다? 연체료가 붙어 있어요. 연체료는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연체료는 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신전속적입니다. 그래서 승계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 관리 소장은 을에게도 공용부분 관리비 달라고 그러시겠죠? 공동수도료, 공동전기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을이 또 버티다가 병에게 또 매매했어요. 그럼 병도 승계 받죠? 근데 을도 계속 부담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게 시험에 출제한 데 있어요. 3번입니다. 구분 소유권이 순차 양도된 경우 현재 구분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 승계인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 소유자들도 현재 구분 소유권 안 갖고 있죠? 안 가지고 있지만 종전 구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그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 소장은 을에게도 달라할 수 있고 병에게 달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을이 그러겠죠. 나는 아파트 집 팔고 나왔는데요. 나가더라도 계속 부담해야 됩니다. 집 판다고 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재 구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전 구분 소유자들도 부담합니다. 자, 이게 공용 부분에 관한 겁니다. 다음에 대지 사용권입니다. 대지도 다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죠. 집대지와 산대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동 건물이 소지하는 대지는 당연히 대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무슨 대지? 법정대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당연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법정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를 규약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약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쾌적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든지 주차장, 정원 이런 것들입니다. 만일 법정대지 위에 있던 건물이 멸실됐다. 그러면 그 대지는 규약대지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겠죠. 대지 사용권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소유권이겠죠. 그럼 대지를 꼭 소유자만 사용합니까? 아니죠. 지상권자도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전세권자도 있고 심지어 뭐도 있다? 임차권자도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아파트 주민들이 대지의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고 지상권이나 임차권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대지 사용권이 임차권일 때 우리가 흔히 반값 아파트를 했잖아요. 그렇잖아. 나무의 토지 위에다가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선축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뭘 줍니까? 지로 주면 되잖아. 그럼 지로 주면 되니까 당연히 아파트 매각 대금은 다운되겠죠. 대신 주민들은 뭘 줘야 된다고? 지로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반값 아파트 아닙니까? 여러분, 대지 종류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 없습니다. 몇 번째는 소유권이고 몇 번째는 임차권일 수 있고 대지는 반드시 이웃할 필요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웃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권은 대지권이 될 수 있고 대지권 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지역권은 건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토지 편익을 위해서 토지를 이용하니까 지역권은 아니 됩니다. 나머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거기 보면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그러나 지역권은 아니 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지 사용권이 있으면 이 대지 사용권도 한 사람이 가집니까? 구분 소유자가 공유합니까? 공유하겠죠? 그럼 공유 지분은 또 무슨 비율에 따른다?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지 사용권도 결국 뭘 위해서 존재한다?
전유 부분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래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또 항상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성 나오죠. 좀 전에 공용 부분 일체성, 여기 일체성, 항상 그게 시험에 나옵니다. 첫 번째 글에서 쭉 보니까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단 요거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것이니까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만일 분리 처분했다. 그럼 그 처분행위가 뭐 된다? 무효가 된다고 이양 나와 있죠.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 경매가 나왔었어요. 그래도 분리 처분된 경우는 무효입니다. 경매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문제는 이 경우입니다. 분리 처분한다지만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그럼 여러분 토지 매수 매매할 때는 토지 등기부만 보지 건물 등기부는 본다 안 본다? 안 보잖아. 토지 등기부를 보더라도 건물 등기부를 보더라도 이게 대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없어요? 특별히 되어 있지 않으면 대지인지 아닌지 모른다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가 아름다운 하천이 흐르고 있어요. 여기에 다리가 있어요. 지금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 아파트는 지은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합니다. 여기가 전부 다 대지예요. 이번에 주차장 부지를 하나 매수하게 됐는데 이 근처는 없어요. 근데 보니까 다리 건너기 전에 여기에 토지가 있습니다. 요걸 주차장 대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주차장 대지를 했어요. 이게 아파트 대지라고. 그럼 이 등기부 때 보면 이 아파트 대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예? 건물이 소유하는 대지는 알 수 있지만 규약상 대지는 위에 건물이 없다니까. 그럼 그게 대지인지 아닌지 모른다니까. 근데 분리해서 처분하면 돼, 안 돼? 처분하면 무효잖아. 그는 분리 처분 못한다 하지만은 토지 등기만 본 사람은 이게 대지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분리 처분할 수 없지만 요 분리 처분 금지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고. 되겠습니까? 이 분리 처분 금지 취지를 뭐 해야 된다고? 등기해야 돼. 등기해야만이 선의로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고. 그래서 대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고 등기부에 나와 있는 대지 사용권을 뭐라고 한다고? 대지권이라고 그런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대지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외울 때는 대지 사용권으로서 등기부에 있는 걸 뭐란다? 대지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대지권 등기가 됐다는 것은 뭐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니까.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죠. 그럼 구태여 토지 등기부에 따로 기록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기록한다고? 건물 등기부에 합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의 경우는 표제부가 몇 개 있다고? 2개 있습니다. 한동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 표제부가 있어요. 그러면 한동 표제부 보면 1층 몇 제곱미터, 2층 몇 제곱미터 쭉 표시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가 있다고? 대지권 표시가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그 대지권 표시를 해서 뭐 30번지, 31번지, 32번지 쭉 나와 있어요. 이걸 딱 보면 우리 아파트 대지권이 몇 번지 몇 번지가 대지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등기부를 보면 나와 있어요. 몇 번지 몇 제곱미터 쫙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유부분 표제법은 701번, 701호 표제법 나와 있죠. 여기 오른쪽 법도 뭐가 있다고? 대지권 종류가 나와 있다니까. 그래서 대지권, 소유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이 대지 사용권은 뭐라는 겁니까? 소유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24,000분에 내가 10일 걸었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지금 총 대지가 얼마고 24,000원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이 10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대지권 등기되어 있잖아. 그럼 이제 전유 부분 소유권 이전되면 이 대지 지분권도 항상 같이 넘어가니까 따로 등기를 안 한다고. 그래서 토지 등기부가 없는 거예요. 그게. 토지 등기부 내 지분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여기 등기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항상 일체로 넘어가는 겁니다. 토지 등기부 안 보는 거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건물 등기부 딱 대보면 대지권 다 파악할 수 있어요. 대지권, 소유권, 대지권, 임차권, 대지권, 지상권 딱 되어 있고 뭔지 쫙쫙쫙 나와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내 지분도 얼마인지 알 수 있어 없어요? 나옵니다. 이게 여기 나중에 재건축할 때 내 지분 아닙니까? 재건축할 때 지분 아닙니까? 이게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일체성에 관해서 이제 보는 거. 갑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열앞으로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럼 이 저당권은 전유분만 미칩니까? 대지 사용권에 미칩니까? 무조건 미칩니다. 제발 좀 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3페이지 판례 1번 봅니다.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 부분에만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래도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가 마치기 전에 전유 부분만 뭘 받았다? 경납받았다. 그러면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도 뭐 치더한다? 그럼 이 두 개를 봤을 때는 언제나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칩니다. 문제가 항상 나오는데 눈 질끈 깔고 무조건 미친다가 답입니다. 이때는 확 미쳐버려야 돼요. 뭐 분양대금을 완납하든 아직 지분 이전 등기를 받기 전이든 무조건 전유 부분이 매매됐다, 압류됐다, 감류됐다, 저당권 등기됐다. 무조건 어디에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 미칩니다. 무조건 미칩니다. 그거 다른 거 딱 꼬시는 것이니까 무조건 미친다고 그래야 돼요. 무조건 미치는 겁니다. 자, 이게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입니다. 다음에 독특한 게 집합부 구조에 있는 담보책임 문제입니다. 이게 왜 담보책임 문제 되느냐? 여러분, 갑이 분양회사입니다. 이 분양회사는 아파트를 신축하죠. 그럼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토급계약 해야 되겠죠. 그럼 토급계약하게 되면 건물을 신축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흔히 뭘 한다? 시공사라 그래요. 이거는 건축업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토급계약은 누가 하느냐? 분양회사와 시공자 사이에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원시치도 한다? 분양회사가 원시치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양계약은 또 누가 하고 한다고? 분양회사가 하잖아요. 맞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갑과리 건물을 신축하고 지가 원시 취득한 걸 우리한테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매매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매도인은 당연히 담보책임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그 담보책임을 지게 돼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분양회사는 누군지 모르고 뭐만 보고 있습니까? 시공사만 보고 들어간다고. LG가 지었는지. 그래서 LG 자이, 삼성 매매한, 그거 좀 알긴 알아야 돼요. 대리면 이 편한 세상. 안 그렇습니까? 현대는 힐스테이트? 그 후에는 아이파크 맞습니다. 아이파크가 많이 나오는데 힐스테이크가 먼저 많이 나오네요. 그런 겁니다. 대우는 대우 프로지오 아닙니까? 네.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돼. 그걸 보고 들어가죠. 그럼 그게 닉네임의 의원자들 가격이 달라진다니까. 샴숑건설에서 지은 거는 가격이 안 나가. 똑같은 건데 가격 안 납니다. 그게 브랜드 차이예요. 그럼 우리는 뭘 보고 산다고? 근데 실제로 내하고 시공자는 아무 법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누구만 담보 책임 졌는데 지금 법이 개정돼서 누구도 시공사도 담보 책임을 지게 억지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담보 책임, 건물을 분양한 자와 건축에서 분양한 자가 플러스 시공자가 담보 책임집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담보 책임이란 권리하자입니까? 건축상 하자를 말합니까? 건축상 하자를 말이지 권리하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상 하자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때 담보 책임은 묘하죠. 실제로 매매했지 않습니까? 그럼 매매했으니까 매매에서의 담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매매에서 담보 책임이 아니고 도급계약에서의 담보 책임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도급계약 한 적 없죠? 근데 마치 도급계약 한 것처럼 해서 도급계약에 관한 담보 책임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1번 나와 있습니까?
매매에 관한 담보 책임이 아니고 도급계약에서의 수급인의 담보 책임을 그대로 준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자가 중대하다. 그럴 때는 그냥 계약 해지할 수도 있게 없게 있습니다. 거기 2항 나와 있습니다. 분양 목적물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완전히 강력하게 합니다. 이거 뭐 시공사 분양자도 담보 책임지고 매매가 아니고 도급계약에서의 담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담보 책임은 언제까지 지느냐? 존속기간이 나오겠죠? 존속기간 중에서 이제 주요 구조부는 계산하면 외워놔야 돼요. 몇 년이다? 10년. 나머지는 5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10년 외우고 나머지는 5년 이러면 됩니다. 다음에 기산일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 기산한다 했죠? 밑에 보면 인도된 날. 다음에 밑에 보면 공용 부분은 그 사용 검사일에 되어 있죠? 이때는 임시 사용 검사일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용 검사일, 전유 부분은 인도된 날로부터입니다. 자, 요게 기산점입니다. 다만 존속기간은 방금 주요 구조부는 10년이라 했죠. 그러나 하자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배상을 신청한 거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단 하자로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 멸실 훼손된 날로부터 몇 년? 1년입니다. 멸실 훼손됐을 때는 1년 내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음에 임대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도 담보 책임져야 되겠죠. 거기 밑에 판례입니다. 우리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된 임대아파트도 담보 책임 적용되는데 이때 제척기간, 즉 기간은 언제부터 진행되느냐? 분양 전환된 시점부터 10년이냐 아니면 최초 임차인에게 인도된 때부터냐? 판례가 나와서 최초 임차인에게 인도된 시점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나왔어요. 여기 우리 시험에 답으로 나왔습니다. 최초 임차인에게 인도된 시점부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소유에 가는 겁니다. 이제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 나오고 관리 제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194페이지부터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 주택임대차입니다. 그거 다 해야 되고 다음에 가등기 담보는 일단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이해하게 되면 나중에 저절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부분 지금 공부할 때 민법만 보지 아직 민사특별법은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민사특별법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5, 6월 달부터는 민사특별법 위주로 강의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하면 돼요. 차근차근.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자, 인사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